안녕하세요. 이슈 이스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그가 받은 8천만 표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적인 시각을 적용한다면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선거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의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반대로 바이든에게 부정선거로 이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억지투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트럼프의 주장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민주당 지지자, 즉 여기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어떤 이미지로 고착됐는지 안다면 트럼프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습니다. 먼저 리버럴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내세우면서 리버럴리즘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루즈벨트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면서 리버럴리즘을 진보주의로 해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리버럴리즘은 시대를 앞서가는 부류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작 민주당 사람들도 리버럴이라는 낙인을 거부합니다.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 즉 1946년 이후 출생한 이들이 1960년대부터 벌여왔던 각종 반정부 투쟁에 대한 염증 때문에 리버럴은 금기어가 됐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반전운동을 빌미로 마약과 자유연애, 혼음난교, 가족 해체, 법 질서 무시 등 기존의 미국인들이 소중하게 간직했던 미국적 가치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범죄는 마약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약을 얻기 위해 강도와 살인을 저지르고 마약 때문에 인상이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것이 마약 범죄이기도 합니다. 리버럴이 주도한 마약 범죄는 미국인들의 준법 의식을 마비시켰습니다. 대졸학력으로 무장한 리버럴은 미국에서 예전에 찾기 힘든 대규모 화이트칼라 범죄를 집단적으로 자행했습니다. 이제 리버럴은 일종의 범죄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들씌워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얻은 표가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라고 요구받아도 그다지 이상하게 들리진 않는 것입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면서 리버럴이 저지른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미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버럴은 1930년대 이후 미국을 지배해온 초엘리트 계층의 다른 이름일 수 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이슈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리버럴 언론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를 향해 가짜 뉴스라고 지칭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반발하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스스로를 리버럴이라는 말을 거부할 정도로 리버럴은 부패한 기득권 계층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딥스테이트, 큐아논과 같은 음모론이 탄생한 배경에는 리버럴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모론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인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권 창출과 영구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이후 버지니아 등에서 민주당원들의 투표 부정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공화당 주도로 유권자 아이디 법률이 대거 도입된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미국주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투표장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아너 시스템, 즉 감시자가 필요 없는 명예로운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복투표, 유권자 등록 명부 조작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 같은 유권자 아이디 지참 법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률이 유색 인종과 이민자의 투표를 방해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에 의한 선거 부정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브라드 라펜스페르거 국무부 장관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유권자 등록 사기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진영의 아메리칸 보트스, 보트 포워드, 뉴 조지아 프로젝트 같은 민주당 외곽 조직이 내년 초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재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내년 1월 연방상원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합니다. 조지아 선거법에 의하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방상원의원 판세는 100명 정원에 공화당 50명 대 민주당 48명, 조지아주에 걸린 상원의원 2명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50대 50으로 동률을 기록하고 상원의장을 맡는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담당합니다. 만약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당선된다면 51대 50으로 민주당 다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민주당 외곽 조직들은 전국적으로 조지아주의 집단으로 유권자 등록을 해서 투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를 임시로 이전해서라도 내년 1월 5일 재선거에서 민주당 연방상원의원 후보 존 오소프와 라파엘 워노크를 찍자는 것입니다. 이 같은 캠페인에 저명한 민주당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습니다. 리버럴을 대표하는 진보 언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아예 이 같은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운동 기사를 싣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도 이 같은 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당국에서는 이미 10여 건 이상의 신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리버럴이라고 불리는 계층은 주로 대학을 졸업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계층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도덕적 불감증에 걸리게 됐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버럴의 현대적 원조들은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피를 흘린 순국 영웅과는 달리 징병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마약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당시 대학생이 서너 배 폭증합니다. 대학에 진학하면 징병을 일시 유예했기 때문에 징병 대상자에서 빠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 당시 대학생의 80% 이상은 집안 최초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가족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대학에 진학하고 집단 시위를 통해 군대를 가지 않고 마약과 성적 방종의 자유를 획득한 이들은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집단 이익 추구의 혈안이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용인하는 암묵적 대타협을 받습니다. 그 결과 베이비 부머 세대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일의 가장 부유한 계층적인 집단이 됐던 것입니다. 이들의 아들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는 미래에도 아버지 세대인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산 규모를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처럼 강고해졌으나 반대로 미국은 쇠퇴했습니다. 이들이 미국적 전통 가치를 희생시키며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시킨 범죄 집단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부정선거를 방치하면 이제 더 이상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과 연방의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의 투쟁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까지 조작해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리버럴에 대한 외로운 싸움입니다. 트럼프 주장이 다소 억지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맥락에 대한 이해까지 접어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스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